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시장이 은근히 강한 날도 있고 은근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날들이 최근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시장이 등락을 보이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그나마 오늘은 시장이 시원하게 상승을 해주곤 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180도 다른 제법 깊은 낙폭이 발생했죠. 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3개월 동안 증시가 상승한 이후에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뭐라 그럴까, 숨고르기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과연 향후의 증시 방향은 어디로 가게 될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체크 포인트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 드릴 텐데요. 자, 그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향후 증시가 위쪽으로 갈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갈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지금 시장은 한 달여에 걸쳐서 횡보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 일방적인 3개월여의 상승세 후에 6월 중순 들어서 하락 반등 하면서 증시 자체가 소위 삼각 수렴형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상승 후에 상승 하락 등락이 반복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그 등락폭이 점점점 좁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모양 자체가 삼각형 뿔처럼 이렇게 모양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가 상승한 후에 등락을 점점 좁혀가면서 횡보를 하게 될 때는 시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을 잡기 전에 이러한 패턴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오랜만에 주가 차트 안에 보조 지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자,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 시장의 변동성 지표인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볼린저 밴드 지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볼린저 밴드 폭이 확 벌어지게 되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지게 되면 지난 5월에 본 것처럼 이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자, 최근에 이 볼린저 밴드 폭이 또다시 좁아지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삼각 수렴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만간에 시장의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한쪽으로 붙는 방향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추세가 연장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증시 흐름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미국의 S&P 500 지수, 그리고 유로스톡 지수, 일본의 니케이 지수,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미국 S&P 500 지수도 삼각 수렴형 패턴의 볼린저 밴드 좁아들고 있었고, 자, 유로스탁도 삼각 수렴형의 볼린저 밴드 줄어들고 있고, 니케이 지수도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추세가 상승으로 그냥 쭉 가고 가열차게 상승하고 있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 어제 밤 사이에 이 삼각 수렴형의 상단 부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이 주요 국가들의 증시는 이미 상단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증시와 유럽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는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처럼 만약에 증시가 흘러가게 된다면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면은 좀 불안불안한 요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세,
예, 관련한 이슈 때문에 좀 시장에 불안 요인도 생기고도 있고, 그리고 팬데믹 이슈가 또다시 확대되면서 시장에 불안 요인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삼각 수렴하다가 시장이 꼬꾸라지는 게 아닐까. 미국과 중국은 저렇게 상승 추세를 강화했지만 이러다가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는 반대로 예, 꺾이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궁극적으로 지금 삼각수렴형, 예, 점점 시장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상승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는가, 그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중요한 수급 주체 두 곳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 그 두 곳이 머리에 떠오르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바로 개인입니다. 아마 가장 먼저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떠올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 개인 투자자, 올해 우리나라 증시를 리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1등 공신입니다. 자, 올해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수한 규모가 40조 원에 이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것을 그대로 다 사들이고, 그리고 시장을 끌어올렸죠. 예. 개인이 지금 한국 시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고객 예탁금이 18조 원 증가했습니다. 자, 대규모로 개인이 매수를 했다면 고객 예탁금이 감소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되려 늘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와 그리고 고객 예탁금 증감을 합쳐서 개인 투자자금 순증이라고 해서 제가 지표를 계속 매일같이 계산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56조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증시를 방어하고 그리고 증시를 끌어올린 것이 바로 개인이라는 이거는 뭐 빼먹을 수 없는 예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예 떠올릴 수 있는 수급 주체는 바로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은 올해 3월에 증시 폭락을 만든 그야말로 원수입니다. 원수. 자, 그런데 아직까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3월에 비해서는 그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게 되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소한 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조금씩이라도 순매수세를 꾸준히 이어가 주기만 해도 시장에는 모멘텀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언급드립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그들도 돈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는 기계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지금 본국의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까지 지금 매수세를 확장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씩이라도 순매수세를 보이게 되면 그 순간 한국 증시는 강한 모멘텀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개인 투자자의 투자 자금, 고객 예탁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순매수세도 꾸준히 유입된다면 이 두 주체가 시장을 쌍끌이하는 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두 수급 주체는 아주 중요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은 기관은 왜 빼먹으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관은 그냥 없는 셈 치시는 게 그냥 낫습니다. 자, 일단 투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펀드에서 계속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들어갈 만한 그런 여지가 지금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투신 쪽은 계속 매도가 나오면 나왔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기금 등 있죠.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민연금을 바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절대적인 존재인 연기금, 국민연금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 주가지수 2200포인트 이상부터 해서는 한국 주식을 매도해야 됩니다. 비중을 좀 줄여가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관 투자자는 아예 없는 셈 치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는데 저것을 중요하게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외국인 수급을 예상하는 데는 달러원 환율을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이 달러원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매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이 매도하면 상승하고 외국인이 매수하면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달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반대로 원화 가치, 한국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고, 달러원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달러 값이 떨어지는, 반대로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게 되면 달러원 환율은 하락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달러원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세가 굳어지게 될 경우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매 수급에 의해서 달러원 환율이 움직이는 게 있는데, 여기에 추세적인 달러원 환율의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노리면서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변수기 때문에 달러 환율 추이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1200원을 가끔씩 통통 깨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추세가 완전히 굳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달러 환율 차트를 봤는데 지금은 좀 애매하지만 추세 자체가 확연하게 하락 추세로 좀 굳어지게 될 경우, 그래서 1190원도 깨고 1180원 부근까지도 내려가면서 추세가 굳어지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자동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한 증시의 모멘텀이 부과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 수급 같은 경우에는 고객 예탁금과 개인 순매매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월 들어서 조금 변수가 생겼어요. 무엇이냐? 그 조짐은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조짐이 있긴 했는데, 지난주에 SK바이오텍 공모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고객 예탁금이 급증급감하는 노이즈가 발생했고, 그때쯤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주식 양도세,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이후부터 해서 고객 예탁금이 만약에 감소하고 개인의 순매매 또한 매도세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지난 1, 2, 3, 4, 5, 6월 달에 봤던 그 흐름과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 양도세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고 시장에서 이탈을 하려고 하는 자금 조짐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엄청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투자 소득세 이 이슈 때문에 거부감 속에서 7월 달부터 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넘어설 정도로 또 다른 개인의 유동성이 유입이 되게 될 경우에는 개인의 고객 예탁금 증가와 개인 순매매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개인 투자자금 순증, 개인 투자자금 순증이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가능한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저 두 상황이 정말 벌어지게 된다 한다면 시장이 지금 삼각 수렴형으로 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상승 쪽으로 시장이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원 환율 중요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개인의 고객 예탁금, 개인의 순매매 추이, 저도 계속 예의주시하겠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흥미롭게 관찰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금 분기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요즘 시장 오늘 뜨겁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SK바이오팜, 예, 아침에 동시효과 보고, 시가 보고 했더니, 오, 정말 뜨겁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자, 그 열기가 7월 달에 계속 이어질지, 한번,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거는 지켜봐야 될 변수기 때문에, 예, 기원을 하면서, 예, 7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내일 금요일에 증시 토크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